다음은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의 대여를 한 것으로 보고 설명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생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사건의 발생이 여러 가지 폭력 사건, 손해배상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선 금전을 대여했다라는 사건이 발생했고, 여기서의 모든 민사사건,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뭐냐면 채권자, 채무자가 원만하게 어떤 계약을 하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재산권의 분쟁에 소송을 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항상 전제 조건은 뭐냐면 채무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지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방적으로 반대 뭔가 급부를 제공해야 된다라면 어떤 둘 다 의무 이행을 할 부분이 있겠죠. 동시 이행을 해야 되든가. 그런데 이때 어느 일방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전제 조건으로 항상 이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원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강제로 이행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저하고 진행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 사례로서 제가 일정한 금전을 대여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설명을 하면, 대여를 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우선 교통사고 발생하면 무슨 형사처벌의 문제,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냐, 아니면 무면허냐, 아니면 또 면허증은 있느냐, 아니면 교통신호는 지켰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민사사건으로 먼저 보존처분, 내지는 조금 전에 제가 금전에 대여를 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본다면 이렇게 채무자의 재산에 타의 처분을 할 것을 두려워해서 금전이라면 가압류를, 금전 외의 권리, 예를 들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을 했다.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혹시 이 부동산을 또 제3자에게 만약에 처분한다면 그것이 두렵다. 그렇다면 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조금 전처럼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타에 처분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불안해지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때는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존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장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소를 제기하는 자를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꼭 피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 그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케이스에서는 피해자가 교통사고였다고 한다면 소를 제기한 자는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니까 원고가 될 거고, 가해자가 피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만약에 보험을 들었거나 이렇다면 보험회사가 피고가 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피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는데요. 소장에 작성을 하고 이 몇 부를 법원에 내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용은 기본적으로 하나와 피고의 인원수만큼을 소장을 제출을 합니다. 법원에. 그 이유는 피고에게도 이 소장을 보내서 상대방이 원고가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함입니다.